와우, 친구들. 여러분이 좋아하는 국제 결혼 빰빰빰빰빰빰빰 치치 따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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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치치 헤어지세요. 예, 반갑습니다. 짠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제 이야기의 연장선상인데 생각보다 조금 재밌어요, 이게. 그래서 뭐 어제 이야기 본 사람은 알겠지만 브라인드 내에서 의느님이 이제 나 국제결혼 할 거다 이걸로 난리가 났거든. 왜 의사가 국제결혼하냐, 이 도태 쨘따 뭐 요새는 뭐 국제결혼에 대해서 여자들은 그런 도태남에 대한 인식을 실려는데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 국제결혼을 했다면 요새는 약간 선망의 대상으로 변하는 그런 추세란 말이야. 와우, 국제결혼 하셨어요? 약간 요즘은 이걸로 변해가고 있는 추세인데, 근데 그 밑에 굉장히 많은 댓글이 달려서 12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요 중에서 보다 보니까 되게 좋은 댓글들이 많더라고. 일단은 뭐 대부분이 싸우는 댓글이긴 했는데 이 관람 포인트가 뭐냐면 싸우는 것들과 반박당하는 과정과 그리고 생각보다 꿀 정보들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은 요걸로 이야기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뭐 35살 전문의가 자기가 국제결혼을 원한다고 했고, 자기가 원하는 조건은 약간 그 표독스러운 표정 있지. 약간 이런 표정 있잖아. 뭐 어떤 표정이 이거 진짜 따라를 못하겠네. 나도 옛날에 몇 번 그거 당한 적이 있는데, 근데 그런 표정 안 짓고 좀 이해심 배려심 많고 약간 좀 유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조건이 좀 빡세. 혼전순결 요걸 조금 원하더라고. 그래서 요게 맞는 국가를 좀 이제 추천을 부탁드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걸로 싸움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따지고 보면 그 의사가 원하는 건 딱 하나잖아. 따지고 보면 하나라고 볼 수 있고, 내가 보기엔 혼전순결이 가장 빡시고 나머지 그냥 착한 여자인데, 그치? 그거 하나 보는 건데 그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되는가? 뭐 여자들은 되게 입체적으로 보잖아. 요새 뭐 육각형이니 뭐니 이렇게 자기들은 다 따지면서, 그치? 근데 이 싸움 구경이 재밌잖아. 근데 그 가운데서 보면 되게 좋은 내용들도 있어가지고 오늘은 이걸로 영상을 한번 이렇게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국가를 추천하는 국가가 나왔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조지아, 동유럽을 추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 이 4개 나라 중에서는 조지아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조지아가. 근데 조지아, 뭐 내 개인적으로는 조지아가 좀 괜찮거든. 여기는 영어가 돼, 조지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영미권이냐 아니면 러시아권이냐, 다 언어권 문화가 좀 다르거든. 근데 전반적으로 동유럽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 베트남보다는 동유럽이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의사니까, 의사면 뭐 이렇게 쉴 때 오래 쉬는 거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뭐 동유럽 같은 거 6개월 정도 쉬면서 짝을 찾아봐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솔직히 그 표정 나오면 좀 소름이다. 그 표정 우린 뭔지 알지, 그지? 나도 옛날에 그 당해봤거든. 갑자기 야, 지금 생각해도 그 얼굴이 너무 생생한데 약간 좀 표독스러운 표정인데,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반대로 이제 괜찮은 남자는 30대에 남아있지 않구나,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여자 공무원도 있었는데 답글이 되게 재밌어. 야, 20대 남자 혼인 비율이 5%라 괜찮은 거 자시고 30대 95%의 남자가 남아있는데 괜찮은 남자가 없는 건 그냥 네 눈앞에 없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일본인에 대해서도 혼내와 다테마이를 검색해보고 오라고. 그리고 황혼이혼 일본에서 온 단어인지 알고 모르냐고 말하면서 꼭 참다가 남편이 정년퇴직하면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게 바로 일본 여자고, 그리고 일본 여자인데 혼전순결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도 이게 답글이 되게 재밌어. 한국 친자불일치 검사 1위라던데 여기 하나 달려있고, 그리고 정년까지 참아주고 이혼한 것만 봐도 한국 여자보단 착하다. 그래, 정년까지 참아준 게 어딨냐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반대로 여자들이 가장 많이 공격을 삼았던 게 30대 아저씨가 혼전순결을 찾는다, 여기에 대해서 많이 불만을 표시하더라고. 더럽다, 이상하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너도 혼전순결이나 이런 걸 물어보는데, 근데 이거는 좀 되게 웃기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하는 게 너도 혼전순결의 대세 성격 아니면 뭐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어떤 남자가 댓글을 적은 거야. 너희들은 모태솔로 그렇게 극혐하고 도태 취급하면서 이럴 때는 왜 남녀의 순결을 같은 가치를 지닌 것처럼 얘기하냐라고 얘기를 하거든. 맞는 말이지. 그래서 다른 가치냐라고 말하는 건 당연히 다르지, 그게. 그래서 뭐 나도 가간간히 얘기하잖아. 남자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거고 여자는 지킨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 그런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순결은 다릅니다. 남자의 순결은요, 쓸모가 없어.
쓸모가 없다니까. 그래서 뭐 내 이런 얘기하면 내 유튜브에서도 아침 애들이 잘생긴 남자, 뭐 잘생긴 남자의 순결은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럼 네가 책임지고 살던가. 지들 보고 책임지고 살려면 안 데리고 살 거면서 왜 그래?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내가 제일 좀 이게 보면서도 아 이게 정말 좋은 덧글이다 싶은 게 딱 하나 보이더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영상을 찍게 되는 거거든, 따지고 보면. 근데 이거 수의사분이 적은 덧글인데, 자기도 설거지론이 터지고 대가리 깨진 이후로 러시아어를 배우고 있다는 거야. 그러다가 덧글을 남기는 거야. 러시아어를 배우고 있다가. 그러면서 우선은 혼전 순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이슬람 문화권에서 찾아야 될 것 같지만, 뭐 아랍어, 페르시아어, 터키어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굉장히 낮다고. 그래서 자기가 대안으로 선택한 게 러시아어인데, 일단 러시아 자체가 남녀의 성 역할을 우리나라의 80년대의 느낌이 난다고 하고, 그리고 자기도 많은 이야기를 나눠본 건 아니지만 현재 러시아 여자들이 한국인들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국뽕 같은 거 되게 싫어하지만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 같은 게 러시아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가오게 되기 때문에, 젊은 한국 남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조합은 진짜 무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러시아를 배워서 러시아 여자들과 이야기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든 공감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선생님이 혼전 순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하셨으니 그러면 차라리 러시아를 배워가지고 중앙아시아로 가라는 거야. 그래서 이 지역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도 아랍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세속적인, 그러니까 다게스탄 같은 데 봐도, 하빕 고향 같은 데 봐도 결혼도 엄청 일찍 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혼전 순결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다. 이슬람이랑 섞여 있는 곳이 제법 있거든.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러시아를 배우는 이점에 대해서 말하자면, 러시아 여자가 연애가 가능하고 하다가 안 된다 싶어도 국제결혼 업체를 등록해서 러시아어가 가능한 중앙아시아 여자랑 중매가 가능하다는 거야. 요건 거지. 그랬다. 이 가운데서 신랑이 러시아를 할 줄 알면 엄청난 메리트, 더구나 뭐 의사면 더더욱더 그렇겠지. 그래서 이 사람이 러시아어를 이렇게 추천을 한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렇더라고. 러시아어가 어렵지만 네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의사 공부에 비교하면 막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난 이거 듣는 순간 나루호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언어라는 게 실제로 어떻게 보면 그 영향력이라는 게 무시를 못 하는데, 실제로 그 여러분들이 그 유럽 쪽에 있는 언어를 분석해 보면 알겠지만, 유럽에 있는 나라 중에서는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쓴 나라가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러시아, 뭐 사람도 되게 땅덩이 크죠. 그걸 떠나가지고 러시아 말고도 뭐 키르기스스탄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그 어디지, 뭐 벨라루스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러시아 말을 그냥 모국어로 쓴 나라도 좀 있고, 그리고 모국어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쓸 줄 알아. 야,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 때 얘네들이 얼마나 그랬냐. 영향력이 그때 나름 이제 짱짱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쓸 수 있는 나라가 많고, 그 중에 뭐 이제 중앙아시아 같은 나라들, 그리고 특히 이게 좋은 게 왜 그러냐면, 중앙아시아 쪽에 보면 우리나라랑 좀 생김새 비슷한 여자들도 되게 많아.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이렇게 인종이 나랑 좀 다르게 생기잖아. 그럼 잘 안 끌리더라고. 여기서 말하는 끌린다는 건 꼴린다라는 느낌이랑도 비슷한데, 나 같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제법 많거든, 그게. 그런 관점이면 뭐 이제 아까 말했던 거 키르기스스탄이라던가 뭐 우즈베키스탄, 여기 우즈베키스탄도 아마 러시아어 사용할 걸, 그게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러시아 언어라는 게 상당히 좀 큰 대안이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 근데 여기서 하나는 잘못된 게, 젊은 한남덕이 러시아어가 무적이라는 게,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 게, 나는 여행 많이 다녔잖아. 러시아 여자한테도 인종차별 좀 많이 당했어, 나는. 물론 이렇게 말하면, 에이, 어머니 형, 니씨 생긴 게 막 그따구로 이렇게 청학동처럼 생겼으니까 무시당하지, 이런 말하면 뭐시 그리 말하면 내가 뭐 할 말은 없는데. 뭐 그건 내가 할 말은 없는데. 근데 그 인종적인 그 스탠다드는 똑같단 말이야. 러시아 여자도 똑같이 어차피, 야, 내가 팔려나갈 거면 독일 남자한테 팔려나가지. 독일 쪽이나 이런 쪽에도 슬라브 여자들은 이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 유통기한이 좀 짧아서 그렇지. 근데 그게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완전히 딱 나뉘어 있다 보면 돼. 물과 기름처럼. 그래서 먹히는 사람한테는 먹히고 안 먹히는 사람은 씨알도 안 먹혀.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러시아 같은 데 가면 애들이 너무 빡세가지고 그치? 다만 장점이라고 하면 그 국제결혼 업체, 아까 말한 키르기스스탄 이런 데가 등록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커넥션이 돼 있는 것도 하나의 메리트가 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걸 보면 느낀 게,
러시아어도 정말로 나쁘진 않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 친구 중에서 개츠비가 3마리 있다 했잖아. 근데 지금 와서 삼성동 개츠비가 러시아어를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 실제로 공부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보면 그 사람도 옛날에 나한테 국제이론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이걸 보고 그 러시아어를 배운 게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는 1200개의 덧글이 있는데 그중에 이 덧글이 내가 보기엔 너무 좀 좋은 정보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 가지고 결국엔 이렇게 영상을 한 편 더 찍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블라인드에서 은혜님이 쏘아올린 이 작은 공, 이 국제결혼 떡밥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정보를 알게 해주신 우리 은혜님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다음엔 좀 더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또 그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요!